식사들 하셨습니까? 장마가 끝나고 날이 덥다 해도 밤에는 찬바람이 그래도 조금씩은 불고 있습니다. 여름더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가을 라이딩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 영상에 내게 맞는 후회하지 않는 오토바이 선택법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본인의 스타일과 신체적 능력에 맞는 오토바이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가서 후회 없는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을 약간 더 들어가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변이나 오토바이를 팔 때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손해를 적게 볼까요? 가성비에 관한 문제는 출력으로 보는 배기량별 최고 가성비 오토바이 모델 추천해드립니다라는 영상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취미생활 하는데 본인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가격, 가성비 이런 것이 무슨 문제냐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 그런 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게 즐길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성비 즉 중고로 팔았을 때 환금성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손해를 덜 보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오토바이가 그런 것이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오토바이가 그런 것이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택하지 말아야 할 모델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특정 모델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폭이 넓은 상위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모델을 찍어서 말씀을 안 드리니 그런 것 원하시는 분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유지 운영비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오토바이는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고 어떤 오토바이는 유지비가 비싸다 보니 허리가 휘는 경우가 있죠. 국내 수입되는 오토바이 메이커 중에는 유난히 정비비가 비싼 메이커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비 공임이 수입 자동차와 비슷하고 정비 시간은 더 많이 잡아먹는 메이커도 있죠. 평균적으로 수입 자동차 정비 공임은 9만원에서 1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당 공임이 99,000원이면은 거기다 엔진오일 교환 시 수입차는 0.5에서 한 1공임 정도를 잡는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이보다 공임을 더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정비 공임뿐만 아니라 부속 가격도 현지 가격보다 1.5배에서 2.5배 가까이 더 비쌉니다. 심각하죠? 또 액세서리도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파는 액세서리 외에는 인정도 안 하고 부착비용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런 유지 관리 비용은 언젠가는 발목을 잡을 겁니다. 대중화에 실패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작은 시장에서는 버티기 힘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젊은 새로운 입문자에게 외면된다면은 결국은 내리막을 걷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작년과 올 초에 많은 오토바이 회사들이 폭탄 세일을 했습니다. 어떤 모델은 최대한 1,500만원 가까이 세일하는 업체도 있고 심지어는 중고시장에 중고 업작 가격으로 폭탄을 날린 업체도 있습니다. 3,000만원이 넘는 모델이 1,000만원 중후반에 팔리면은 정상 가격을 주고 산 소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 한심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모델을 득템하신 분들도 많죠. 문제는 이런 마케팅 방법이 중고가 형성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싸게 판 만큼 중고가도 내려가죠. 생각보다는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상 소비자가를 주고 사신 분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신다면은 폭탄 세일할 때 구입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고 구입은 조사를 해서 몇 년도에 폭탄 처리를 했는지 조사를 잘 하셔야 눈탱이 맞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중고시장은 메이커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증중고, 일반샵에서 판매하는 중고, 그리고 인터넷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인증중고가 가장 비싸고 인터넷 거래가 가장 저렴합니다만은 문제는 가격이 쌀수록 리스크는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다는 것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현상은 인터넷 중고 시장 가격이 신품보다 높이 책정되는 일부 모델도 있습니다. 아마도 메이커에서 출고량이 적어서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모델이 품귀 현상으로 신품보다 중고 가격이 높은 기현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중고 시장에서 20-30% 정도 낮은 가격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것 보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실제 중고샵 매입 가격은 구입가의 한 40-50% 정도 매입을 해서 10에서 30% 정도 마진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현상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샵에다 팔면 후려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요즘 유튜브 판매나 팟소, 당근, 중고나라, 바투매 등 많은 인터넷 거래 활성화로 많이 정화된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중고 판매업자가 개인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중고시장에 환영받지 못하는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중고시장에 많이 올라오는데 판매 거래가 안 되는 모델은 확실히 나중에 처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델이고, 재가격을 받기 힘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구입 전에 반드시 한 번이라도 중고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원하는 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확실히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지만은 오토바이 기변을 잘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이런 인기 없는 모델을 선택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매물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간혹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고장이 잦다, 고질병이 있다, 방풍 성능이 좋지 못하다, 휘발유 냄새가 난다, 엔진열이 많다, 브레이크가 밀린다, 승차감이 딱딱하다 등 단점이 나열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의 근원이 유튜브가 됐든 SNS가 됐든 소문은 돌고 돌아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동조하는 라이더들이 있다 보니 소문이 좋지 못하고 결국에는 외면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든 단점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은 선택한다면 나중에라도 처분 시나 기변 시에 불가피하게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중고시장에서 출고 가격 대비 중고 가격이 떨어지는 모델이 존재하고, 그런 모델은 대부분 그런 소문에 휩싸인 모델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문이 좋지 못한 모델을 선택한다면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감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세를 거스르는 짓은 결국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인생의 진리를 생각한다면 고려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처분 못하는 영유 소유템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행하는 모델은 어드벤처인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 같습니다. 특히 크로스오버 성격의 ADV가 스쿠터에도 적용되고 저배기량 모델에도 적용되어 많은 모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아직도 젊은 층과 주류는 R차나 F차, 네이키드가 강세이긴 합니다. 어드벤처는 고급 오토바이 시장에서 아메리칸 크루저를 밀어내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편안한 승차감과 각종 전자장비, 성능에서 오는 편의성과 캠핑이라는 취미 장르와 결합된 유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본격 비포장을 달리는 미들급 시장에서 비포장에 더욱 힘을 준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델은 투어러로는 약간 부적합한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드벤처가 비포장을 막 달리고 그런 모델은 아니고 그냥 투어러 범주에 타는 오토바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비포장 주행 능력을 더한 모델은 포장도로에서 달리기는 약간 불편한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타이어가 22인치 모델은 도로에서 달리기, 코너웍이나 안정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고 타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슈퍼모터 같은 모델은 시장이 아주 작은 형태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시장이 좀 작죠. 이런 모델은 시장이 작아서 선택한 사람도 없고 유저 인구도 적어서 나중에 처분 시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업체에서 개발하는 비주류 형태의 모델은 잠깐 나왔다 없어지는 모델도 많습니다. 전통 R차나 F차, 네이키드, 투어러, 크루저, 어드벤처, 스쿠터 모델들이 전통적인 주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에는 다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저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어서 약간 틀을 벗어나는 짓을 많이 합니다만은 일 버리고 항상 후회하는 타입이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주류에서 벗어나면은 힘들게 산다는 소리를 듣듯 주류에서 노는 것이 정답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화석은 선택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화석 타는 유튜버 보는 재미로 충분히 즐기시고 여러분은 좋은 오토바이 타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튜브 영상에 실실 웃어가며 타고 다니지만은 그것은 컨셉이고 유튜브를 위한 것이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맨날 고장나고 부품도 없어서 폐차한 오토바이에서 적출한 부품 구하러 다니면서 타들어가는 심정은 유튜브 영상 소재거리로는 좋지만은 정신건강에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입니다.
뭐 그런 거 즐기는 분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분들이라면은 절대 권장하지는 못합니다. 예, 절대 못 버티죠. 저는 유튜버이고 충분한 이야깃거리 가치가 있으니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려는 입장이라면은 가치가 없는 짓이죠. 고장 수리 스트레스 받으면 오토바이 타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히려 선택하면 돈 버는 모델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예,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메이커 대표 모델들이 있습니다. 리터급, 미들급, 쿼터급으로 나누어 백일양병을 대표 모델이 있고 투어러, 어드벤처, 네이키드 등 형태별 대표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주력 모델은 꾸준히 생산하고 역사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메이커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신경 써서 만들고 부품 수급도 원활합니다. 그런 모델 중에는 한국에서는 유독 인기가 없거나 이슈 때문에 수입을 중단한 경우 있기는 한데, 외국에서는 꾸준히 팔리고 생산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델이라 전혀 유지하는데 걱정이 없는 모델들이죠. 메이커별로 본다면 할리는 로우라이더, 팻보이, 로드킹, 스글, 로글, 혼다는 골드윙, CBR, CB 시리즈, 샤도우, 아프리카 트윈, 슈퍼커브, 야마하는 FJR 1300, MT 시리즈, YZF R1, 드랙스타, 로드스타, 로얄스타, VMAX, BMW는 GS 시리즈, RT, K 시리즈, R 시리즈, 스즈키는 하야부사, DR, GSX, V스트롬, 버그만, 인크루더, 가와사키는 대표하는 닌자, ZZR, Z 시리즈, 발칸, 인디언은 치프, 스프링필드, 챌린저, 두카티는 파니갈레, 디아벨, 몬스터, 멀티 스트라다 정도 대표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약간은 좋아하는 성향이 다른 나라 같습니다. 실제 외국에서 인기 있는 모델이 국내에서는 팔리지 않는 것도 많고, 반대로 외국에서는 실패한 모델이 국내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모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취미 시장은 하차감과 희소성, 고급감을 많이 따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부인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고급 아메리칸 크루저나 투어러가 보통 입문 최고 희망 모델이고, 다음은 한참 유행인 어드벤처, 마지막이 전통적인 고속 투어러 모델들이 많이 선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 시점에서 중년이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BMW 어드방이나 혼다 골드윈, 할리의 스글 로글이 정점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년은 확실히 편한 모델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선 좀 액티브하고 잘 나가는 야마 R1, 혼다 CBR 1000RR, BMW K1000RR, 스즈키 하야부사 정도가 최고의 정점이 아닌가 합니다. 입문은 저배기량으로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최종 목표 끝판왕은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끝판왕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만족하고 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만족하는 것만큼 오래 기변 없이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보니 기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가냐, 여기저기 들려서 돌아서 가냐, 선택의 문제지만은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한 방에 가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덜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눈을 의식해서 하차감을 원한다면은 한 방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기는 라이딩이 목적인 분은 여러 모델을 거치면서 젊어서는 좀 액티브한 모델을 타시고 점차 편한 모델로 기변해 나가는 즐거움을 즐기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연히 많이 팔리고 많이 타는 모델이 유지비나 정비 걱정이 덜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야 처분도 쉬워서 기변해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모델을 선택했다가 완전 귀속템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저처럼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이 팔린다는 것은 부속, 액세서리, 소모품을 구하기 쉽고 호환 제품도 많기 때문에 유지도 쉬워지며 단종의 위협도 별로 없습니다. 많이 팔리는 가성비가 좋은 모델은 언제나 옳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차감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분이라면 고민해야겠죠. 너무 흔하면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흔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 하차감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각 메이커에서 50주년, 100주년 기념 모델을 비롯해 리미티드 모델, 스페셜 컬러들을 많이 발매를 합니다. 이런 모델은 시간이 지나면 희소성 때문에 약간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없는 모델이거나 특이한 컬러로 도색된 경우 인기가 많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은 별로 인기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인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이런 모델은 오래 소유할수록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기종을 오래 타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레트로 모델, 중고가가 계속 오르는 모델은 화석 바이크 중에서도 상태가 아주 좋은 오래된 유명한 고가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일반 메이커 똥 모델은 오래되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할리 에보 엔진을 비롯한 과거 카브라타 엔진이 특유의 말발굽 소리 때문에 다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레트로 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야 점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원래 좀 먹고 살만해야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오디오, 오토바이, 카메라,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런 레트로 시장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래 즐기면서 묵히는 것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오디오 시장은 과거의 진공관 오디오나 아주 명기 앰프나 스피커는 지금도 당시 판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조만간 오토바이 시장도 그런 레트로 감성 시장이 분명히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선택하면 안 되는 모델과 동의되는 모델을 형태별로 알아봤습니다. 취미생활은 어렵죠.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가족의 눈치, 주변의 이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의 라이딩 실력이나 신체 조건도 고려할 요소가 있고요. 잘 선택하셔서 후회 없는 라이딩,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진국님, 귀신잡는 귀신님, 구르동 핑핑이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